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불 내놔라 이렇게 말한 것 보셨죠? 10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1조 1천억 원.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 400분의 1이 넘는 돈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면 될 것처럼 하더니 선거 국면에 사드 먼저 보내놓고 이제는 돈 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에서 주요 정당 또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이 사드 배치 국회 기준 필요 없다. 사드 배치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 이러니 그럼 돈도 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정 문재인은 이런저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사드 배치는 지금 찬성이다 반대다 결정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로 넘겨서 새 정부가 미국과 협상할 카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새 정부에서 외교로 해결할 자신 있다 이렇게 주장해봤습니다. 제 말이 맞죠? 어떻습니까? 이것만 봐도 누가 외교를 아는 후보인지 외교이기 안보이기 누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후보인지 분명히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아직 사드 배치 결정 끝난 게 아니다. 새 정부가 결정한다. 국회 비준 동의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해야 트럼프 대통령도 돈 요구를 못하게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미국이 먼저 주한미군의 무기로 들여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을 속여온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드 배치 결정 과정도 새 정부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제 저는 문재인 후보의 신촌 연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문재인 후보의 선거 전략이 바뀌었구나.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안희정, 안철수 등등에 의해서 중도로의 확장을 굉장히 꾀하는 연설이나 이런 걸 했었거든요. 어제 연설을 보면은 사드 문제 일단 굉장히 강경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맞나? 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쇼킹한 연설이었다고 보거든요. 사드에 대해서 트럼프가 문재인 길들이려고 뭐 알바끼 비슷하게 돈 내놔야 돼? 청와대 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날 트럼프가 한 번 더 돈 줘야 돼?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한 적폐청산 관련한 거 다음에 4대강 자원외교 부정축제 재산 모두 국가가 환수하겠다. 발언이 굉장히 강경해진 거고요. 그렇죠. 이재명 시장의 발언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도 확장은 안철수랑 홍준표 니들끼리 싸워. 이제는 진보 쪽 표 가져올 거야. 이 느낌이었다고. 여기 이제 선거 전략으로는 제가 보기에 막판 선거 전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어차피 중도 확장을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그러니까 이제 네. 산토끼는 다 잡은 거야. 그렇지. 사실. 다시 집토끼 잡으러 들어온 거. 집토끼들 달게는 일만 남은 거죠. 자, 그러면 사드 문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해봐야 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트럼프가 돈 내놔. 청와대 그런 적 없다. 트럼프가 돈 내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사드 배치 체결 약정서를 깔아. 그렇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요거는 지금 정치권에서도 우리도 줄기차게 주장을 했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특검 사항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가장 유력한 당선이 유력한 야당 후보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반기를 든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게 김관진이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왜냐하면 재협상 얘기를 아예 안 꺼냈거든.
이 재협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금의 협상대로 끌고 간다고 하면 우리가 토지를 주면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다 미군이 물어내는 게 기존의 협상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트럼프가 10억 달러 얘기를 떠내니까 이거를 미국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마치 아닌 것처럼 그런 사항 없다. 기존의 조약대로 준수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측 그 입장은 이 사람이 미국에서 맥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가 봐요. 맥마스터라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에요.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이 딱 워딩이 그거야.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부정하는 내용이 싫다. 왜 분명히 대통령이 재협상 하자고 했는데 안 한다고 그러냐. 우리는 기존의 재협상 하기 전까지만 그 룰을 지키는 거고 재협상 통해서 돈 10억 받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관진이 완전히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지. 그럼 왜 거짓말을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 비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짝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친 거지.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이 인간은 한 5년 동안을 그 자리 박아놓고 계속해서 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 사드 레이드 앞에다가. 그래갖고 거기 맨날 출장 보내가지고 저 생체 조사 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 아닌 기존의 미군에게 필요한 설비 형태로 해서 공유하려고 했던 게 우리 사드를 배치하려고 했던 청와대를 비롯한 핵심 세력들의 속꿍꿍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분담이라든지 전체적인 협의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행정부와 국가에게 공이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드 설치에 대한 또는 사드에 관련된 협상에 대해서는 완전 무효화로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을 트럼프가 꺼내놓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 아니었을까요? 김관진이가 마쿠에서 사드 배치, 사드 도입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한민군은 그냥 따까리였고. 그래서 한민군도 몰랐다고 했잖아. 초창기에 기억들 나시죠? 그러면 이거 일종의 이면 합의 같은 건데 협상은 일단 해놓기는 하는데 당장 한국 국민 설득해야 되니까 미국 돈으로 하는 걸로 하지만 마지막 끝에머리에 조항이 있는 거예요. 재협상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뭐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체결 약정서라는 거를 지금 공개하라고 말하는 이거 이런 거고요. 이런 건 있어요. 아무런 거짓말 같은 것이 없이 사드를 도입하는 상태라고 하면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국가 간의 조약 비슷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중에 거짓말인 게 들통나는 순간 이걸 뒤집힐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도 정확하게 그 약점이랄까요? 흐름에 이제 맥을 짚었다고 보거든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난 리스크예요. 정권 바꾸기 10일도 안 남았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난 네 말 몰라. 다시 한번 국민한테 물어보고 갈 거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굉장한 리스크인데 국민적 동의를 저는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그 민주당에서 이미 어제자로 논평을 냈어요. 다음 달. 그러니까 오늘이 벌써 시작됐죠. 5월 달에 사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하면서 이 청문회 하다가 잘 안 되면 특검으로 가겠죠. 이 한국과 미국의 그 비용 약정이 따로 있다면 공개해야 된다라고 나온 게 요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청문회나 특검이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아마 이 사드는 다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이게 뭐 걔네들이 응해줄지 모르겠는데 아까 맥마스터라는 이 사람 국가안보보좌관 이 사람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다가 얘기를 들으려고 그렇죠.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한미 분담금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연간 한 9,500억 수준이거든. 10억 달러 정도 돼요. 네. 근데 그거랑 똑같은 금액 이상을 사드 하나에만 비용 분담으로 이걸 제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이게 원래 분담금이라는 의미는요. 그 미군을 위해서 일하는 한국 사람 인건비,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 개선비, 그 다음에 군수 지원비. 그러니까 무슨 뭐 도로를 깔아주는 전기료를 대준다든지 이런 현물 공여까지를 다 포함한 금액인 거고 우리나라가 현재 9,500억 정도로 물고 있지만 이게 이제 연 4% 이상 인상을 못하게끔 조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19년에 이 조약이 완료가 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인상률 4%를 조정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거고. 일반적인 그 분석이 분담금 증액하려고 지금 사드를 먼저 던진 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우리가 굉장히 분담금을 싸게 내고 있다라고 우기고 있거든요.
아니 미국에 나가 있는 전 세계 주둔군 중에 일본은 뭐 우리보다 4배를 내고 독일은 6배를 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주둔 병력이 다르거든. 우리나라는 2만 명 정도고 독일은 한 6만 5천 명, 거의 7만 명 돼요. 일본도 한 5만 명 가까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보다 인원이 월등하게 많아. 많으니까 뒤치닥거리는 비용이 당연하게 들어가는 거지. 이게 국가별 GDP하고 분담비를 제공을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가 0.068%고 일본이 우리랑 비슷한 0.064%예요. 그리고 독일은 0.0016%니까 엄청나게 싸게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미군 한 명당 들어가는 돈으로 환산을 해봐도 우리가 미군 한 명 한국에 들어오면 1년에 3만 불을 걔들한테 지원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3만 5천 불,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13,000불 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경제 수준에 비하면 비싸게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9,500억 가까운 돈을 현물을 제공을 하지만 이게 다 못 써가지고 그렇죠. 지금 걔네들 은행에 쌓여 있는 이자가 수억 원, 그 남은 잉여금하고 이자가 수억 달러 수준이라는 거야. 네, 맞습니다. 이게 계속 그 이야기했었죠. 사내 유보금 같은 거야.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걔네들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고요. 이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게 미국 국고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주한미군이 사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이 잔액은 매년 주한미군이 돌아가면서 남는 금액이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담금을 그만큼 내는 거를 계속 적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왜 분담금을 그렇게 많이 내야 되느냐? 남아서 적립하는데 미국 이 영수증 처리가 안 되니까 씨 계속 줄 수밖에 없자 달라는 대로. 이거는 그 주둔군 지휘 협정 소파를 확실히 이번에 정권 바뀌고 나면 개정 절차를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그 분담금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부지라든지 특히 부지 제공을 할 때 부지 공여에 대한 부분을 재협상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재협상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놔야지. 지금은 한번 그 공여를 하고 나면 그냥 조차되는 것처럼 옛날에 홍콩이나 마카오도 100년이었거든요, 조차가. 근데 이거는 기한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기지가 전속하고 미군이 쓰겠다고 하면 빈터가 돼도 못 돌려받는 거야. 네, 실제로 파주 쪽에서는 그 작전 부지로 공여가 돼요. 근데 그 작전 부지로 그 미군 부대 주변에 그 작전 부지로 공유가 된 게 철조망을 치고 이거는 미군한테 속한 땅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소유지를 우리나라 정부가 미군의 작전 부지로 인정을 해줘 버려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농사 짓는 밭에 얘네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장갑차라든지 이런 트럭 폐기하는 거 있죠. 오래된 거. 그 폐자재 이런 걸 갖다 마구 쌓아놔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식적으로 공유된 토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전상 그 공유된 걸로 이렇게 서로 국방부에 사인을 해버리면 실제로 걔네들은 거기다가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거든요. 농사도 못 짓게. 성주 이야기를 좀만 해보자면 다행인 게요. 사드 배치하는 그 공간은 무슨 대단한 건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포대 이런 거를 그냥 갖다 놓는 거잖아. 골프장 잔디 위에 비닐 깔고 그 네, 위에 그냥 그렇죠. 세워놨더라고. 그러니까 다행인 거야. 이게 4대강 보처럼 말뚝박기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 간에 뭔가 합의만 되면 바로 뺄 수도 있어. 근데 열받는 거 그거 있잖아요.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있더라고 미군 놈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야 이번에 사드 배치 하는 걸로 결정 났대. 가자. 갔는데 어디래? 골프장이래. 야호! 그 느낌이고요. 트럼프가 한미 FTA부터 재협상하자고 나오고 있거든요. 한미 FTA는 지금 시간이 꽤 오래 지났지만 미국이 조금 손해본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한미 FTA 재협상, 분담금, 그리고 사드 이런 것까지 해서 내가 보기엔 그래요. 트럼프가 문재인 후보랑 굉장히 마크에서 친한 사람이 아닐까.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해줌으로써 한국에서는 문재인으로 표가 모이게 만드는 효과를 저는. 정치 개입하는 거야, 걔네들이 지금. 트럼프가 좌파의 선동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일어나고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그 좌파인 거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한테는요. 사실상의 세계 대통령 입장에서 n분의 1 또는 one of them 뭐 이런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전부인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엔 한국적 분위기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표만 딱 갖고 있다가 한국과의 FTA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적자,
뭐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분담금도 되게 적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드 배치한다고 할 때 그 속내에는 사실 미국의 MD잖아요. 이게 중국을 향한 MD인데 그게 사람들한테 선동하기 좋게는 북한 핵용이라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던 거고 미국이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미국 돈으로까지 해주는데 뭘 우리가 그걸 반대를 해 라고까지가 거짓말이 된 상황이었지만 무게 팔아먹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는 그 느낌밖에 저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어쨌건 문재인 후보가 사실 조금 불만이었던 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물론 이제 전략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너무 애매모호하다라고 비판을 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고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적절하게 노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어제 연설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야, 이 도둑놈의 새끼들아 그만 해쳐먹어라고 말하는 네. 거죠. 이 인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 북한에 대한 그 기본 입장은 전략적 인내라는 걸 갖고 있었거든요. 그냥 참아주는 거, 쌩까는 거. 예. 그런데 문재인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인내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사실 그 사드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며칠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을 했었죠. 공중폭파 실험까지 했습니다. 뭐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처럼 쏘아 올렸는데 그게 상공 70몇 킬로까지 올라가서 폭파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분석을 공중폭파 시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걔네들은 성공했다는 얘기거든요. 공중폭파가. 이게 얼마만큼 무섭냐면 공중폭파 실험이 성공했다는 거는 걔네들이 탄두에 EMP탄이나 핵탄두를 넣어서 저 우리나라에서 이 얼마 전까지 집권했던 애들 얘네들이 주장하는 바에 우리나라 국방부에 주장하는 대로 북한을 막기 위해서 사드가 들어왔다라고 그러면 북한이 그 미사일을 우리나라 상공으로 쏴서 EMP탄이나 핵탄두를 공중폭파시켜버리면요. 사드가 요격하기 전에 터지거든요. 그러면 사드 시스템이 무용화돼요. 공중에서 그냥 핵폭탄을 공중폭파시키는 거예요. 보통 뭐 한 10km 정도 상공에서 폭파시켜버리면 그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전자장비는 먹통이 돼버려 타버려요. 그 CPU라든지 이런 전자장비가 그냥 타버리거든요. EMP탄에 의해서. 자꾸 이제 사드 얘기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사드는 40km에서 150km 높이까지 올라가야 종말 단계에서 요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 쏘거나 그 위로 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미친놈이 미사일을 굳이 맞추려고 하면서 고각으로 올려갖고 추락시키는 미사일을 쓰겠어요. 지금 갖고 있는 명중률 확실한 스쿼드만으로 충분히 자기들 갖고 있는 탄두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 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저기 처음부터. 저 택시 운전하시면서 안철수 후보 지지하시는 택시 기사님 혹시 방송 듣고 계신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고고도 미사일 사드입니다. 미사일이 높게 날아야 멀리 날아갑니다. 한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아까 송 작가나 지금 명정님 말씀처럼 그렇게 높이 쏠 이유가 없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사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요.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아직 사드 배치 결정 끝난 게 아니다. 새 정부가 결정한다. 국회 비준동의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해야 트럼프 대통령도 돈 요구를 못하게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미국이 먼저 주한미군의 무기로 들여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을 속여온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드 배치 결정 과정도 새 정부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제 저는 문재인 후보의 신촌 연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문재인 후보의 선거 전략이 바뀌었구나.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안희정, 안철수 등등에 의해서 중도로의 확장을 굉장히 꾀하는 연설이나 이런 걸 했었거든요. 어제 연설을 보면은 사드 문제 일단 굉장히 강경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맞나? 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쇼킹한 연설이었다고 보거든요. 사드에 대해서 트럼프가 문재인 길들이려고 뭐 알박기 비슷하게 돈 내놔야 돼? 청와대 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날 트럼프가 한 번 더 돈 줘야 돼?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한 적폐청산 관련한 거 다음에 4대강 자원외교 부정축제 재산 모두 국가가 환수하겠다. 발언이 굉장히 강경해진 거고요. 그렇죠. 이재명 시장의 발언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정 문재인은 이런저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사드 배치는 지금 찬성이다, 반대다 결정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로 넘겨서 새 정부가 미국과 협상할 카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새 정부에서 외교로 해결할 자신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제 말이 맞죠? 어떻습니까? 이것만 봐도 누가 외교를 하는 후보인지, 외교이기 안보이기, 누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후보인지 분명히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도 확장은 안철수랑 홍준표 니들끼리 싸워. 이제는 진보 쪽 표 가져올 거야. 이 느낌이었다고. 여기 이제 선거 전략으로는 제가 보기에 막판 선거 전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어차피 중도 확장을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그러니까 이제 네. 산토끼는 다 잡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 사실. 다시 집토끼 잡으러 예, 들어오는 거. 집토끼들 달게는 일만 남은 거죠. 자, 그러면 사드 문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해봐야 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트럼프가 돈 내놔. 청와대 그런 적 없다. 트럼프가 돈 내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사드 배치 체결 약정서를 깔아. 그렇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요거는 지금 정치권에서도 우리도 줄기차게 주장을 했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특검 사항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가장 유력한 당선이 유력한 야당 후보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반기를 든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게 김관진이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불 내놔라 이렇게 말한 것 보셨죠? 10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1조 1천억 원.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 400분의 1이 넘는 돈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굳이만 제공하면 될 것처럼 하더니 선거 국면에 사드 먼저 보내놓고 이제는 돈 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에서 주요 정당 또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이 사드 배치 국회 기준 필요 없다. 사드 배치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 이러니 그럼 돈도 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